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늦게까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1월인데도 불구하고 경론이 벌어졌죠.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거기에 따른 책임론인데, 일단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임명직 당직자들은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8명이 일괄 사표를 냈는데, 자, 선출직인 이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 이것을 놓고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큰 이 논쟁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판단으로는 아마 이 용산의 기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전해졌지 않는가,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분한 변화를 요구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 차분한 변화 속에 지도부 전체를 바꾸는 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정기국회가 한창이죠. 그리고 국정감사가 실시가 되고 있고, 또 곧 예산국회도 있고, 이 상황에서 지도부를 완전히 바꿔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기현 대표에게 반쪽짜리 재신임을 보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임명직들은 일단 다 그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전폭 신임한다기보다는 이 반쪽짜리 이 재신임을 보내서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그 상황을 지켜본 뒤에 또 다른 이 김기현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을 수 있다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여당 김기현 체제 유지, 대통령실과 관계 바꿔야, 이런 여당이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로 어제 의원총회를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체제는 유지하되 대통령실과 관계는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선 완패 후에 첫 의원총회, 책임론 공방이 일어났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는 당 혁신기구로 만들겠다. 그리고 총선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시키겠다.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무슨 당 혁신기구를 구성하고 총선기획단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당에 큰 변화가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다는데 더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본인이 일반적인 당무 외에 총선과 관련한 권한은 위임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기구를 만들고 총선기획단을 띄우면은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이 기구들을 당대표 아래, 그 당대표 체제 아래에 둔다면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의원총회 전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임명직 8명이 일괄 사퇴를 했죠. 비윤 쪽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만 쳐다본다, 이런 말을 했고, 친윤 쪽에서는 자꾸 지도부 책임 묻는 건 분열이다, 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4시간 반 넘게 이게 이어졌는데, 대체적으로는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일부 나오기는 했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이 의견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은 정계 은퇴를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비공개로 어제 열렸습니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는 미흡하다, 김 대표도 결단했으면 한다, 이렇게 사퇴를 직접 요구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대놓고 요구한 인물은 최재형. 그 다음에 의원총회 전에 오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앞서 전달할 결기가 있느냐, 김기현 대표에게 그런 결기가 없다면 당장 사퇴하라, 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이 어제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면은 의원들이 그러면 용산의 기류는 뭐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산 기류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으니 친윤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국회의원들이 어떤 말을 할지 여기에 일단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그런데 어제 친윤계 의원들은 이 의원총회 전에도 그렇고 의원총회 현장에서 책임을 자꾸 묻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지도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의원총회 전에 친윤계 초선 이용 의원은 그때 이 대선 때 후보 수행 실장을 하면서 상당히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간혹 이용 의원이 발언을 많이 하죠.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 마치 용산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은행들은 우리를 화합시킬 수 없다.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 화합해야 된다. 자, 갈등을 부추기는 공개적인 은행은 가령 최재형 의원이 한 그런 말들이죠.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는 미흡하다. 김 대표도 결단했으면 한다. 이런 것을 겨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윤심이 그쪽으로 실린 것 아닌가 이렇게 의원총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크게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간접적으로 재신임을 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재신임을 했는데 이게 총선까지 갈 것이냐, 총선을 정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김기현 대표가 하기 나름이겠죠. 뭐 혁신위원회, 선거기획단 이런 것을 어떻게 꾸릴지 여기에 달려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공천 준비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 그런 부분에 김기현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중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죠. 일단 반쪽짜리 신임은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한 동아일보는 정치면에서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합니다. 자, 제목은 이겁니다. 대통령실 김기현 전쟁에서 밀린 건 아니다. 김기현 2기 지도부 구성에 긍정적 반응. 김기현 비판하는 중진에는 돕는 척하며 뒷다리 잡지 마라.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힘을 실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고 전투에서 졌다는 이야기죠. 전쟁이면 총선입니다. 전쟁인데 전투, 그러니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24개 중에서 하나 기초단체, 그리고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하나. 거기서 진 것은 전투에서 진 것이지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수를 끌어내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채 2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현 상황의 우호적인 분위기다. 자, 임명직이 다 8명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2기 지도부의 이 핵심은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윤을 가급적 배제하고 또 수도권, 그러니까 영남권, 친윤과 영남권을 배제를 하고 수도권, 그리고 이 친윤이 아닌 쪽으로 채운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당직이 인생이 될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투에서 밀린 것은 맞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쟁에서 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진짜 바꿀 게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있다. 진짜 바꿔야 될 것은 뭐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뭐 민생 같은 것을 좀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기현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중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 다선 의원이면 자기를 희생하고 물러난다든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스스로 먼저 희생해야 할 시기에 누구를 자르십시오. 쳐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다른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겉으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돕는 척하면서 사실상 뒷다리를 잡은 인사들도 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반쪽이라도 재신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 못할 속사정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다시 보궐선거가 열린 거죠. 근데 거기 사면을 해서 다시 공천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그 감찰, 거기서 감찰을 하면서 이 조국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국의 그 민낯 이런 것을 폭로를 해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 연장을 못하고 그런 지경까지 갔죠.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인데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유죄를 받아서 이렇게 구청장직을 동시에 잃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사면을 했고 사실상 공천을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이 작용을 했죠. 자, 그 상황에서 그 참패를 해서 졌다고 해서 그걸 이 김기현 대표의 완전한 책임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한 변화하면서 안에 있던 친윤들이 일단 뒤로 물러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김기현 2기 지도부를 한번 구성을 해서 그 2기 지도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여당과 별개로 또 그 내각 그리고 용산 참모진도 개편이 불가피하죠.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내달 초 참모진 개편하고 국감 후에 중폭 개각 검토. 구체적 민생 현안 발언 늘리는 등 민심 부응하는 소통 방식도 고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밤 측근들로부터 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서울구청장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서 일정 정도 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런 건의를 받았고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고위당직자 일괄 사퇴 방침을 보고를 받았다. 미리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 이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박성민 사무부총장 이렇게 일단 물러나는 걸로 하니까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도 일제히 같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롭게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한 상황에서 당직 개편 등 1차적인 쇄신 방안에 동의한 것이다. 일단 지켜본다는 이야기죠. 김기현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참모 그리고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에는 지금 착수를 곧 합니다. 이 여권 핵심 인사들은 주말 사이 대통령실과 정부 쪽의 인적 쇄신 필요성도 윤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할 뜻이 있는 참모진의 사직 시점이 11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 원래 1월 11일까지 그 선거 90일 전까지 하면 되는데 앞당겨서 한다는 겁니다. 총선에 출마할 뜻 있는 사람들 내보낸다는 거죠. 지금 한 30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마친 후에는 중폭 이상 개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건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인적 변화를 보일지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를지 아니면 다른 변화가 있을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말하기조차 정말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그 대선 공작 그 배후 몸통이 이재명이다. 그 말씀을 저도 수차례 드렸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오늘 아침에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인데,
이 제목은 이겁니다.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황 진술 확보, 조우영, 조우형, 윤석열 언급 없었다. 이게 무슨 기사냐면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처음에 김만배와 신앙님이 허위 인터뷰 기사를 할 때 조우영이 왜 등장을 했냐면은 조우영이 그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브로커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그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변호인을 박용수를 선임을 했습니다. 박용수 전 특검을 선임을 했는데 그 박용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라는 것이죠. 김만배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 신앙님과 김만배 인터뷰에서는 조우영을 그 박용수에게 소개해준 이유가 그때 중수부 이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와 박용수 전 특검이 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박용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면은 윤석열 수사 그 검사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켰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검사가 조호영에게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을 없애버렸다. 자, 이런 설계를 짰죠. 가짜 허위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몸통 바꿔치기. 이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바꿔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조호영이 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그러면은 박용수를 김만배가 소개해 줄 때 처음부터 윤석열 이야기를 했어야죠. 자, 윤석열은 당신을 수사하고 있는 그 대검 중수부의 중수 이과장인데, 그 직접 수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거 수사 이과장인데 이 박용수 특검을 할 때 그 밑에 수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박용수를 잘 아니까는 그러니까 박용수를 당신이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 이렇게 했어야지 맞는 건데 그 말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김만배가 박용수를 소개할 때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또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 유력한 뭐 특수수사에 정통한 거물급 변호사를 써야 한다 이러면서 박용수를 추천했다. 그런데 나중에 김만배가 이야기한 거는 가짜 뉴스, 그러니까 대선 공작을 위한 말 맞추기였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박용수도 실제로 나중에는 이 윤석열 그 검사가 당시 그 사건을 무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로 지금 콘에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성남시 그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범법 혐의를 저질렀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다 그건데 성남시 공무원들, 당시 이재명과 같이 일을 했던 공무원들이 속속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이재명의 불리한 법정 정언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재판에서 성남시 당시 공무원이 이재명이 지금 국토부의 압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상향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담당 실무 과장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니 그거는 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가 하라 마라 하느냐 이런 반박을 했답니다. 정진상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정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재판에서 정인으로 선서한 뒤에 정인으로 선서해서 가짜를 허위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죠. 전직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가짜라면은. 그런데 정인 선서하고 나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법정 정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빙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 씨가 정인으로 지난 13일에 나왔는데 검사가 전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 용도 변경이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재명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국정감사에서도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정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은. 자, 이렇게 세기를 박아버렸죠. 그리고 또 이 전시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하면 된다. 압력이고 뭐고. 그것을 이재명에게 당시 보고도 했다.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도 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에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출신 현직 공무원 김모 씨가 재판에 김인섭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의 측근으로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씨가 한 말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상이 술자리에 자기를 불러서 김인섭, 그러니까 인섭이 형이 김인섭 브로커,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 팀장이 잘 챙겨줘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한 법조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과거 부하였던 유동규 씨와 공무원들은 등을 돌리고 있고 측근인 정진상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씨를 한번 안아보자. 재판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보석으로 석방돼서 접촉 금지가 됐는데 안아보자 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진상을 만나서 꼭 안고 등을 두드린 뒤 포옹을 하면서 손을 잡고 한 이유가 짐작이 된다. 고맙다는 거죠. 버텨줘서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진실을 말하는데 너는 내 편이어서 고맙다. 자, 그런 이 무언의 메시지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정용간 논설실장 칼럼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이재명의 지팡이에 졌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재명의 지팡이에 졌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지팡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패를 가른 상징적 소품이었다. 선거 이틀 전 지원 유세에서 염색하지 않은 헤어스타일로 단상에 오른 이재명은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못 버텨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고 추석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대는 모습도 보였다. 연출한 거죠. 참 지능적인 동정 유발 연출이라는 평이 나왔다. 반면에 빨간 점퍼 차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의 한 라인이 있는 후보,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다. 한 사람은 휘청휘청 하면서 머리 염색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또 한 사람은 김기현은 아주 빨간 점퍼 차림으로서 힘있게 그런데 결과는 17포인트 차의 여당 참패, 이재명의 약자 코스프레가 먹혔고 윤석열 마케팅은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약자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야당의 벽에 부딪혀 사사건건 휘둘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 권력의 반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약자, 여권은 강자처럼 비추고 있다. 프레임 싸움에서 밀린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고 이재명의 지팡이 전략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일부 중도층까지 잠식할 수 있었던 건 그 대척점에 굴림 이미지의 통치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굴림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겁함을 싫어하는 성정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면서도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역사를 써왔기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성부사적 기질이란 측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다른 건 말이다. 말. 설득과 공감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스타일. 이게 인사나 정책 추진에서 하나둘 쌓이며
정치가 아닌 통치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척점에 서면서 지팡이를 짚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10월 16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